기미 치료가 결국 우리 피부층이 좀 망가진 거고 염증 반응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목감기 걸렸다고 해서 이게 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그런 감기는 아니듯이 그거에 대한 진단이 중요한 거죠. 진단에 따라서 이게 치료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미는 굉장히 염증이 파급된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염증을 가라앉혀주면서 이제 결국에 색소는 좀 깨야 되니까 토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토닝 에너지가 좀 세게 들어갔어요. 피부 조직에 염증을 더 주는 거죠. 기미 치료 어렵죠. 기미 치료가 결국 우리 피부층이 좀 망가진 거고 염증 반응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멜라닌 세포가 위치하는 것은 결국 그 기저막 위쪽인 거죠. 기미 같은 경우는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저막으로 딱 나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저막이 늙고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 기저막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위쪽에 있던 멜라닌 세포들이 이제 위치가 변형되게 됩니다. 밑에 쪽으로 쫙 떨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진피층으로 굴러떨어진 이제 멜라닌 세포인 거고, 걔네들은 치료하기가 힘든 염증성 기미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토닝으로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질환들도 진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목감기 걸렸다고 해서 이게 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그런 감기는 아니듯이 그거에 대한 진단이 중요한 거죠. 진단에 따라서 이게 치료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봤는데 얘가 기미냐, 주근깨냐, 오타모반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파장이 다 달라요. 들어가는 레이저가 다 달라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골라서 치료를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먼저 돼야지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이렇게 발견하지 않나? 그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얇게 이렇게 막 껌처럼 붙어있는 것들, 딱 봤을 때 경계가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그 주근깨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짧은 파장으로 해서 극소 레이저를 딱 해주면 진짜 딱지가 지면서 반응이 엄청 잘 일어나요. 근데 기미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다. 훨씬 복잡하고, 그렇게 똑같이 딱 해주면 엄청 막 색소가 더 진해져서 이거 어떡해요 하면서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토닝 종류들은 우리가 막 짧게 치료하는 종류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게 보고 하는 치료들이고, 천천히 약하게 조금씩 깨서 그렇게 깨지면은 그런 멜라닌 색소들의 그런 파편들이 2주간에 걸쳐서 대식세포를 이렇게 잡아먹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옅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기미는 굉장히 염증이 파급된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염증을 가라앉혀주면서 이제 결국에 색소는 좀 깨야 되니까 토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토닝 에너지가 좀 세게 들어갔어요. 피부 조직에 염증을 더 주는 거죠. 그러면서 토닝을 내가 약하게 받는다고 여러 번 계속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렇게 질문을 받게 되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피부 진피층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색소 치료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진피층 개선을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토닝을 받았을 때 그 에너지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색소가 더 생길 수 있다. 바르는 제형은 그게 이제 흔히 아는 건 그 멜라논 크림이죠. 하이드로퀴노온 성분이 메인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멜라닌 세포에서 그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얕은 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피성 성분에 주로 효과가 있다. 원하시는 분들은 처방을 해드립니다. 루틴하게 처방을 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가장 주의점이죠. 발랐을 때 좀 따갑거나 자극이 된다. 그럼 바로 중단을 해야 돼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거, 그 트라넥사믹 액시드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먹어줘서 자연적으로 멜라닌이 생성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2달 정도, 1달 정도 지나면 그런 생성되는 것들이 굉장히 차단이 되면서 개선을 만들 수 있다. 기미 치료는 우리가 계속 충분히 개선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멜라닌 색소에 흡수되는 레이저를 쭉 조사를 하는 거고, 걔네들이 흡수를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깨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깨서 일시적으로 엄청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졌는데 시간 지나면 다시 막 어두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이제 염증 반응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염증 반응이 계속 파급되고 토닝으로 인해서 좀 더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멜라닌 세포들은 더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난 친구들이 이제 더 막 색소를 막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럼 일시적으로 옅어졌다가 더 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진단이 중요합니다.
얘가 어떤 친구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뭔가 레이저를 선택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그런 레이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레이저가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이 효과로 실제로 효과를 낼 수가 있는지, 그게 이제 정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색소를 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계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그런 색소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기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들은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그런 토닝 치료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기미라는 거는 좀 복합적인 그런 병변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파급된 게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피층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의료진이 얼마나 좀 에너지를 더 드리냐예요. 좋은 기기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개선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